뒷면은 이제 유라노스에 조정되어 있고요. 괴팍함이 견딤을 어렵게 할 수 있는 곳에서 천왕성의 뒷면, 매력은 있지만 괴팍함이 추진력을 제한할 것이다. 유라노스 자체가 unusualness, 이상함이 유라노스의 그 성질이 그런 거죠. 평범하지 않아. 뒷면은 그럽니다. 한 번 어떤 새로움을 보여주고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고 나서는 뭔가 또 새로운 걸 억지로 보여주려고 하다가 그게 더 이상한 괴팍한 것이 됩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성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벌일 수가 있습니다. 삶에서 너무 일찍 재능을 인정받아서 미처 성숙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진정한 어떤 예술이라는 것은 시간이 평가하는 거죠. 시간이 흐른 뒤에만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예술가들은 대부분 영원한 삶, 그 주제를 많이 갖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진정한 가치라는 게 그것이 인정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앞면은 플루토에 소정되어 있고요. 돌파 혹은 타계를 촉진하는 특화된 태도의 유지, 통찰을 촉진하는 독특한 정신적 버릇과 생각 과정. 그래서 이들은 뭔가 딱 알아졌을 때 큰 소리로 반복하며 소리치는 독특한 자신만의 삶을 이해하는 과정. 그거를 발달시킨다고 했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이게 상당히 짜증나는 걸 수도 있어요. 갑자기 소리를 빡빡 지르면서 반복해서 막 지르는 겁니다. 그게 마치 언어적 틱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느닷없이 소리를 빡 지르니까. 마치 뭔가에 이렇게 사로잡힌 사람처럼 보인대요. 마치 어떤 귀신과 대화하는 그런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봉의 디본 라인 이 앞면 이렇게 보존된 사람은 쉽게 뭔가에 이렇게 사로잡힌다. 뭔가로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앞면은 선에서 고정되어 있고요. 타고난 품격이 힘의 요새다. 5번 라인이 그런 투사를 받기 때문에 언행을 조심하지 않으면 교만하다는 오해를 삽니다. 그러기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은 이 힘을 가졌다는 걸 교만할 거다라는 그런 게 좀 깔려 있어요. 기본적으로. 질투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더 난리치는 겁니다. 5번 라인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실제로 힘이 있든 없든 그런 투사를 받기 때문에. 남녀는 세턴에 소정돼 있고 남자다움이 예외 없이 힘에 의해 뒷받침되는 곳에서 위대한 악당들. 이는 오직 인위적이 아니고 자연스러울 때만 안면이 된다. 모든 역할을 정의하는 힘의 가시. 사람들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적응의 라인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통해서 얼만큼, 어느 때, 어떻게 힘을 과시해야 되는가. 그 과시하는, 힘을 보여주는 방법을 배우는, 발견하는,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역할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방법들이 다르겠죠. 힘을 보여주는 게. 어떤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 힘을 보여줘야 된다. 이것과 나의 신념을 따르기 위해서 나의 힘을 보여주는 것과 직업이 뭐냐에 따라서 그 힘을 보여주는 방식이 다르겠죠. 싱가포르의 아버지라고 할 수도 있는 그 리관유라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날 싱가포르이 1인당 소득이 5만 불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아요. 나라로 볼 수가 없죠. 도시국가죠. 아주 조그만데 어쨌든 그만큼 그렇게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건 리관유라는 분의 독재 때문이죠. 근데 그 얘기 왜 하냐?
가방에 도끼를 항상 넣고 다녔대. 도끼를 넣고 다닌다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왜? 어느 골목에서 누구랑 부딪힐지 모른다. 그래서 이제 도끼를 넣고 다녔대요. 이게 과시의 일종이에요. 누구하고도 싸울 준비가 돼 있어. 뭐 이런 거죠. 3번 라인들이 가장 그걸 역동적으로 보여준다. 뒷면으로 가면 마스에 소정되어 있고요. 필수적인 단계들을 건너뛰려는 지속적인 충동, 세부 사항을 무시하는 행동을 위한 충동. 마스답죠. 난 이제 충분히 집중했어. 이제 행동을 원한다. 뭐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 마인드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세이크럴 센터는 자각 센터가 아니죠. 그리고 또한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반응해야 되는 그런 센터죠. 기본적으로 논리 회로를 위한 에너지는 58번 게이트, 52, 9, 또 5 이렇게 4개 게이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목센터부터 멀리 있고 4개 게이트를 가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사회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이 에너지는 다 콜렉티브 게이트죠. 사회를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그런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모여서 함께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하다가 한 아이가 놀고 공부하자라고 하면 9번 게이트 4번 라인 아이가 안 돼. 우린 공부에 좀 더 집중해야 돼. 자, 여기까지 끝내고 놀자. 라고 말한대요. 이 아이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이 논리적 과정에 집중시키는 그런 힘이 이 9번 게이트 4번 라인에 있다. 라고 로라가 설명했는데요. 뒷면은 어스에 소정되어 있고요. 자신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때 아닌 그리고 자주 파멸을 초래하는 충동. 도전을 받았을 때 자신의 리듬을 유지하기에 있어서의 약함. 자각이 없죠. 세이크럴은.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리듬, 버릇을 포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피할 수 있죠. 그러면 죽는데요. 아파트는 멀쩡하고. 진짜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논리 과정은 고정된 리듬 없이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하루 24시간 공부한다. 밤을 새워서 공부한다. 그렇다고 해서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매일 한 20분씩 2주 정도 하면 오히려 통과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것이 논리가 요구하는 것이다. 앞면은 플루토에서 고정되어 있고요. 검열을 통해 자신으로부터 집단을 지키는 능력. 이 자신이라는 건 집단입니다. 집단이 집단 자신으로부터 지키는 능력이에요. 잊어버림을 통해 유지되는 이고의 힘. 에볼라로 의심되는 환자가 병원에 왔다. 의심은 돼요. 그러나 확인은 아직 안 됐죠. 그러면 아직 발표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의심된다고 해서 발표부터 해버리면 혼란이 일어나잖아요. 집단이 패닉을 하죠. 그러면 그거 자체가 위험해요. 이거는 긍정적인 면입니다. 기억을 지우는 것이 더 건강하기 때문에 지우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26번 게이트 4번 라인 앞면에 고정된 사람, 이분들은 기억을 되살리는 최면요법, 그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세일즈를 막 열심히 했는데 거기서 실패했어요. 완전 망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거 싹 지운다.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직업, 새로운 일에 대한 어떤 희망, 그런 생각으로 채우는 그런 사람들인데, 과거에 지나간 그 실패를
굳이 꺼내가지고 고통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긍정적인 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불리한, 기억할 필요 없는 그런 거를 지워버리는 거. 뒷면은 태양에 소송돼 있고요. 의도적으로 소수에게만 가장 가치 있는 지혜를 전달하는 그룹. 오직 소수에 의해서만 이해될 수 있는 아이디어. 아인슈타인 아이라고 그랬는데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게 1904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이론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냥 수천 명 정도?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들은 극히 일부의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혹은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루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본질입니다. 이해하는 사람들이 소수죠. 그런 사람들만을 위한 선생을 그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망신도들이 꼬일 수 있죠. 앞면은 어스에 소정되어 있고요. 궁극적으로 소중하게 여기게 될 참는 자, 인내하는 자, 견디는 자의 예로서 순교자의 행위.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도전을 받게 될 행위. 순교자들. 3번 라인의 삶. 그 본질을 산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외부의 저항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개인적 행동 양식을 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외부에서 그것이 가치가 있다, 없다. 어떤 판단을 하더라도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3번 라인들의 삶이 저항을 만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삶의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어 가는 거죠. 그 시대는 잘못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게 정말 괜찮았다는 거.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개인적인 겁니다. 10번 게이트는 인디비주얼 게이트죠.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물론 쉽지 않죠. 라의 충고는 그렇더라고요. 누군가가 당신의 행동을 지적한다면 그냥 순교해라. 왜냐하면 자신의 본질을 사는 것, 자신의 본성을 사는 것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뒷면은 머큐리에 소진되어 있고요. 자신의 기본적 지성이 효과적으로 작동되었을 때 자극에 조율하기 위한 자연적 열망이 너무도 강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을 위협으로 이어졌다. 자극을 받는 시기에 정체성의 상실에 연료를 공급하는 에너지.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정체성을 잃을 위험이 있다. 이 말에 그 사람들이 좀 불안해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괜찮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없다면 세상에 헌신할 사람들이 없대요. 자신의 아트와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아티스트라고 할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번 라인이 어떤 이유에서건 뭔가를 참여하잖아요. 그럼 그냥 온전히 다 쏟아붓는 겁니다. 그러나 물론 6번 라인을 참여시킨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58번 게이트의 에너지와 52번의 에너지, 이 논리의 루트센터에 있는 두 개의 연료, 에너지원, 이거는 사회를 위해서 맞게 쓰여져야 될 아주 소중한 에너지입니다. 뒷면은 플루토에 소용되어 있고요. 때가 되면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가능성을 보지 못하는 자신의 본성에 의해 곧
청스런 감금으로 경험하는 소외. 나 홀로 싸워야만 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투쟁의 시기에 고집스러움의 에너지가 너무 강해서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인식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홀로 싸운다, 홀로 산다, 홀로 일을 하고 홀로 살아간다는 거. 이중적입니다.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거죠. 네, 둘 다 있죠. 뒷면으로 가면 뭐야, 혼자 싸울 수밖에 없는 거야. 싸우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거야, 세상에? 뭐 이런지. 어디에도 나를 도와서 함께 싸울 사람이 없다는 건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앞면이든 뒷면이든 홀로 해야만 한다는 감각이 있어요. 얘들은 홀로 싸워야 됩니다. 누군가가 그 싸움의 목표까지 데리고 가줘야 돼요. 28번의 자각이 필요하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38번 알 길이 없으니까. 그냥 에너지죠. 연료예요. 뒷면은 비너스에서 구성되어 있고요. 아무리 좌절스럽다 하더라도 매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강한 주장. 막혔을 때 장애를 극복할 매력에 연료를 공급할 야망의 에너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비너스로 정의되면 진급의 희망이 없다 하더라도 그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한테 계속해서 그냥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노력하고 더 잘 보이려고 하고 인식되려는 그런 노력을 끝도 없이 하는 겁니다. 언젠간 알아주겠지 뭐 하는 이런 3번 라인의 다른 면이죠. 보시면 1번 라인, 2번 라인, 3번 라인 이 아래 트라이그램에 있는 라인들한테 그 공통적으로 흐르는 주제는 자신이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먼저 성공시키는 겁니다. 그게 공통적으로 흐르는 주제입니다. 상호 협조적 노력을 통한 서포트를 통한 성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출세를 위한 열쇠, 그걸 쥐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더 충성하고 더 봉사함으로 언젠가 자신도 성공하게 될 거라는 그것을 희망하는 거죠. 이 3번 라인들, 54번 게이트, 54번 게이트는 기본적으로 다 그렇지만 특히 3번 라인은 누구한테 충성을 해야 하는지 냄새로 하는 겁니다. 누굴 도와야 성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결국 자신도 인정을 받아서 적절한 보상 받을 수 있는지 냄새로 하는 겁니다. 물론 3번 라인의 주제는 시행착오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로부터 배우면 되는 거예요. 3번 라인의 역할, 시행착오, 그 역할이죠. 뒷면은 비너스에서 고정되어 있고요. 비밀 지식들의 의존이 점점 더 금욕적 물러남을 요구하고 종국적인 난해함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 신비를 알려는 압박이 너무도 강해서 결국 평범한 현실을 다룰 수 없는 것. 이게 뭔지 아시겠죠? 이런 사람들 꽤 많잖아요. 어떤 영성에 빠져서 60년대 초에 뉴에이지 사상, 뉴에이지의 어떤 신비한 많은 정보들, 거기에 빠져서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보편적 지식, 보편적 진실, 그 보편적 지식이나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사라진다면, 없어졌다면, 그거는 보편적 지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달리 말씀드리면, 사라지는 지식, 정보, 그것은 전체를 위해서 유익한 것이 아니었다는 증거입니다. 모두에게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뒷면으로 고정된 사람들은 정말 이상한 것에 흥미를 느낀대요. 라가든 얘가 발톱의 모양에 따라 뭔가를 알 수 있다. 손가락 주름을 보고서 뭔가를 또 알아낼 수 있다. 그런 이상한 걸 주장하는 그런 건데 빠질 수가 있어요. 라의 학생 중 하나가 이 라인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라가 정말 화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이상한 것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서 화가 났다고 그러는데,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 고정된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나치는 의존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남들이 모르는 자기만의 어떤 이상한 정보가 마치 자기의 힘인 양 착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나와서 보편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다. 제안에 대한 적응이 버릇이 되고, 심지어 제안이 사라진 후에도 그 제안의 본질을 유지한 종국적 변이됨 없이 눌러 앉아버릴 수 있는 적응을 위한 에너지. 자,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이런 분들 많이 볼 수 있어요. 라 같은 예는 뭐 이런 겁니다. 동독과 소독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을 때 동독에 살던 사람들이 벽까지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오고 산책하고 돌아오고 이것을 이제 계속 한 거예요. 근데 벽이 무너졌어요. 그런데도 그 벽 너머로까지 산책을 안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갔다 돌아오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뒷면으로 고정된 사람한테는. 변이가 이미 일어났는데도 이 타성에 젖어 있는 거예요. 완전 버릇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넘어서 생각조차 못하는 겁니다. 병이 다 나았는데도 약을 계속 먹는 사람. 그분한테 이게 있는지 한번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성경에도 20년인가 30년간 그 안전뱅이로 국어를 하던 사람을 예수가 일으켜줬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여전히 거기 앉아서 국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을 몰라요, 사는 방법을. 살인이라든가 범죄 때문에 감옥에서 오래 갇혀 있는 사람들 중에 사회에 나와서 적응을 못하고 자살한 사람들. 이 게이트에 이 라인이 있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이거. 다 현실에서 이게 나타나요, 이게. 안면이 맞으네요. 적절하게 발산된다면 가치가 있는 에너지. 제한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발산되는 느낌을 위한 연료. 이 마스는 그냥 just let it go라고 했습니다. 그냥 놔버려라. 그냥 묵과해라. 그냥 버려지도록 놔둬라. 이런 거에 관한 거예요. 채널링이라는 거 있죠? 영어로 그 채널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채널링의 영어적 의미는 에너지가 적절하게 흐르도록 허락하다. 이런 뜻입니다. 에너지가 적절하게 흐르도록 허락하는 거, 내버려 두는 거. 그래서 적절하게 에너지가 그 채널링 되도록 하는 거. 그게 전부인 거예요. 오버나인들의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 기회를 갖는다는 거. 그 헥사그램의 주제가 뭐든 그거를 할 기회를 다른 나인보다 훨씬 많이 갖게 된다는 거. 41번의 오버나인은 사람들이 와서 느낌이나 환상을 가지고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마침 자기의 느낌이나 환상과 만약에 같다면 또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마스가 미성숙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느낌을 바로 그냥 즉각적으로 표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죠. 실수죠. 그것이 제한이에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 아무나 와서 너는 나의 느낌을 알 거야. 우리 같이 한번 같은 화상 갇혔으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 그게 뭐가 됐든 그런 일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아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환상의 롤러코스터. 느낌과 환상의 롤러코스터 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위기에 봉착할 수 있는 거죠. 가장 높은 가치들에 대한 헌신과 봉사하기를 원하는 에너지. 봉사하기를 원하는 에너지라고 투사합니다. 그러니까 회사 같은 데서 채용되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물론 여기서 가장 높은 가치, 종교적 가치를 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봉사하기를 원하는 에너지란 물론 투사죠. 근데 이 투사 때문에 아주 어려서 운명이 막 결정짓기도 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신한테 봉사할 아이다. 이 아이는 하고서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길을 가게 될 수도 있는데 다 높은 가치를 위한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고 봉사를 열심히 할 것이란 투사를 합니다. 외부로.